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5년 차 됐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탈북 스토리 중에서 북한 편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 와서 제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중국에 네. 아이를 얻고 왔어요. 근데 두만강을 건널 때 한쪽은 제가 넘어왔던 곳은 이렇게 섬이었거든요. 네. 섬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얼음물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좀 살짝 3월이니까 또 살짝 귀가 노글랑말랑한 네. 때였어요. 예, 되게 겁이 나긴 하지.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섬 이쪽은 깊은데 저쪽은 또 얕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녹아있는 상황? 그쪽은? 예,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제 그쪽으로 건너왔어요. 와서 중국에 있는 그 사촌 오빠가 외사촌이에요. 이제 엄마한테는 배달한 저기 형제였는데 오빠가 그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리로. 네, 대기로. 네. 이미 다 그렇게 좀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왔으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다시 생계가. 또 다른 생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언어였어요. 말을 해야 내가 나가서 네. 먹고 살던가 하죠. 돈을 벌던가. 근데 그때 당시 훈추는 한 달에 월급이 중국 돈으로 300원이었어요. 인민폐로 300원. 근데 이거를 벌려면 제일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게 식당. 식당에 가서 이제 서빙 해야 되죠. 서빙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책 한 권을 3개월 만에 다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밤을 안 잤어요. 네.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도 있잖아요. 네. 아이 있고 나중에 우리 엄마도 오셨고 그리고 2년 후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2년 후에 우리 언니가 아빠를 모시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게 된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딸만 있었죠. 근데 이 딸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나는 중국에 와서도 아이는 무조건 왜냐면 공부해야 될 나이니까 유치원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겠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모네 집은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엄청 많았어요. 눈이 많아서 만약 혹시 그쪽에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왔어요. 그 아파트로 와서 월세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한 달에 300원 있을까 나가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중국어가 그렇게 힘들어요. 같은 아인데 썽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내가. 그리고 글도 같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이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사람들이 야채 시장이 따로 있는데 중국인들이 거기에 야채를 팔러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오늘 외워야 되는 거 단어를 10개를 수첩에다 적어요. 이렇게 네. 수첩 적어서 오늘은 뭐뭐 쓰고 요거를 나가서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고 주머니에다 넣어요. 주머니에다 넣어서 가지고 나가서 중국 사람들은 완전 한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그쪽에 갔어요. 네. 언어를 외워야 돼서 갔어. 그러니까 오이를 팔러 나왔어. 그러니까 오이가 뭐지? 생각하고 단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수첩을 꺼내서 수첩을 꺼내서 보고 그다음 고추가 뭐지? 뭐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근, 중국은 근으로 팔다 보니까 한근이 얼마예요? 이거를 중국말로 외운 거예요. 네. 그래서 고추 얼마예요? 하면 라디오 이진 도첸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창피하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한국말 모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조선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잘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 도첸, 이진 도첸 하면 이 사람이 이모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모우가 뭔 말이지? 돈이잖아요. 돈부터 외웠거든요. 그리고 네. 이모우를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어요, 이거를. 물건도 사고, 옷 시장에도 가고, 신발 시장에도 가고, 시장에 계속 다녔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 3개월 동안 네. 달달달달 외운 거를 그 이후에는 계속 썼어요. 현실에서 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잤어. 어. 그 3개월 동안. 왜냐면 엄마니까.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서 한 달에 300원씩 벌었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벌고 그쪽에서 있다가 돈을 조금 더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천에 있다가 연길로 이사 갔어요. 연길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는 또 도시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 왜 서울에 오면 다르듯이 네. 거기는 5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500원을 벌 수 있구나. 아이를 그래서 유치원에 먼저 입학시켰어요. 네. 입학시키고 그게 입학에 출생 이게 있어야 돼요. 출생을 조선족은 아이를 2명씩 낳을 수 있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족은 1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중국에서 산하 제한이 있어서 한족은 1명인데 조선족은 2명.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의 둘째 딸이라고 네. 하고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네. 예, 유치원에서는 뭐 신분증도 보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학교에도 보내고 네. 초등학교에도. 근데 학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우리 엄마랑 같이 여기서 공부시키고 나는 도시로 가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서 500원씩 벌었었어요. 그거 신나잖아요. 너무 네. 재밌잖아요. 내가 벌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이후에는 연길에서 또 어디를 갔냐면 대련이나 청도 이런 데 한국 분들이 사업하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월급이 또 올라가죠. 거기는 800에서 1000원인 거야. 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그럼 또 지금 도시로 나온 돈으로 거죠. 얼마인 거예요? 지금 돈으로 지금은 가치 정도. 10만 원에 500원? 500원이래요. 가치가 반이래요. 네. 여기 돈이 10,000원이면 절반이라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이면 500원, 중국 돈 500원이면 1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10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5,000원 인민폐 그렇게 들고 있어요. 환율이 그렇대요. 예전에는 8,000이었는데 지금은 네. 많이 떨어져서 6,000 하다가 뭐 5,000까지 떨어졌대요. 예, 그래서 큰 도심으로 나가서 벌이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800에서 1,000원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받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일하는 주인이 건물을 7층짜리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6층 전체를 한국 분이 와서 임대를 하겠다고 했대요. 엄청 컸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통역을 올라가래요. 할 수 있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지. 네. 여기서 1,000원을 버니까 한국 사람한테 가서는 더 많이 달라고 해야지. 왜냐면 통역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한국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딜을 했어요. 제가 3,000원 달라고. 근데 3,000원 해봤자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밖에 안 네. 됐어.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네. 3,000이니까. 그러니까 3배잖아요. 네. 월급이. 예, 그래서 3,000을 주지 않으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네. 3,000 주겠대. 왜냐하면 한국에 비하면 네.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월급이 괜찮다고 대신에 거기를 총괄하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원장님은 헤어샵을 운영을 했어요. 헤어샵 있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뷰티샵 같은 뷰티예요. 거. 예, 전신으로 해주고 마사지, 발 마사지 그리고 전신 마사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일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를 제가 했어요. 3,000원씩 네. 받으면서 한국 분도 좋아하셨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놓고 이 딸이 학비도 되고 월세도 되고 엄마가 아빠의 생활비도 다 되고 너무 신났거든요. 네. 근데 아이하고는 함께 못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는 그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호족이 없었어요. 그쪽에서밖에 할 수 없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월세도 거기가 훨씬 이쪽은 너무 비쌌고 도시니까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중국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있어도 안 되긴 하지만 할머니가 학교를 데리고 갔다 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네. 좋아서 학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네. 오라고. 왜냐면 표창을 할 거니까 표창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돈도 주더라고요. 중국 돈 50원인가 주는 건데 아니 어떻게 가요? 네. 왜냐면
계속 그 학부모들한테 노출이 되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게 알게 될까봐 엄마는 그냥 저기 멀리 가서 돈 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 아이한테 공부를 너무 잘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뭐 잘해라고 하잖아. 우리는 여기서 네. 잘해라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공부 잘하니까 계속 표창을 준다고 선생님이 초대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공부 너무 잘하지 마. 그냥 일반적으로 해. 근데 선생한테 기억에 남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나는 멀리 나와서 싼동에서 살았고 엄마는 계속 훈춘에서 살았었는데 월세를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경찰에 신고해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2년 후에 우리 언니가 모시고 왔거든요. 네. 그 보지 못한 사람을 진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야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 생각을 했냐, 시각장애인인데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모시고 올 생각을 했냐.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대담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2년 정도 살았었어요. 근데 사시다가 한국에 어느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중국에서만 사는 줄 알았지. 그러다가,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잡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이는 학교에 가 있은 거예요. 동네 주변 분들이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네.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 있는 상태고,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공안이 와서 잡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다가 엄마가 그랬대요. 어쩔 수 없네. 얘 데리러 가야겠네. 아이가 혼자서 기다리는데 시커먼 네. 밤에. 그래서 그 공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네,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 손녀가 있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기다릴 것 같으니까 아이 데리러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갔더니 우리 딸이 혼자서 머리 푹 숙이고 학교 앞에서 할머니 기다리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오는데 뒤에 공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늘 그런 불안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라도 어떻게 주변에서 하면은 잡히지. 불법 체류니까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불안정한 삶이잖아요. 예, 근데 아이가 느낌이 보니까 이 공안들이구나 이걸 느꼈대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홀랑 다 잡혀갔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딸 이렇게 셋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날 학교에 보고가 된 거지. 왜 학교에 안 나오냐. 그때 선생님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가 감옥에 잡혔다. 그때 알았던 거야. 북한에서 온 애라는 거. 근데 얘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를 보려고 갔는데 모니터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감옥이니까 아이는 못 나오고 모니터에 우리 딸내미가 내 눈물 난다. 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일어나더래요. 근데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그 모습에 목이 꽉 막히더래. 아니 그렇게 명랑하고 똑똑하고 막 발랄하던 아이가 감옥에서 저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음 날에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갔대요. 이 담임 선생이 교장 선생님 보고 얘는 북한에서 온 아이가 아니고 고아라고.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선생님 네. 보증 서주세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키울 거라고 거기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담보를 선고해요. 보증을 선고해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서 빼내온 거야. 진짜 참 선생님이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네. 나는 멀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지도 몰랐어.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거기서 꺼내온 거예요. 내가 얘를 책임지겠습니다. 네. 공안에다 자기 손도장 찍은 거예요. 찍고 얘는 고하고 내가 키우겠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듣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선생님이. 예,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말로 막 표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고 이제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이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자. 네. 애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서 북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그때부터 아이를 여기서 키우게 됐는데 대신에 아이는 환경이 확 변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의 올 100 맞던 애가 여기 오니까 올 30 맞더라고요. 공부가 그냥 완전
다운이 돼서 할머니 없어졌지, 할아버지가 안 계시지 이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컸고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여기는 같은 중국말인데도 또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약간 다른. 지역마다 우리의 부산 사투리 네. 있듯이 뭐 제주도 말 모르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변화하면서 애가 완전 30점.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살려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점수가 다 해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개인 교습을 시켰었어요. 제가 돈을 보니까. 우리 딸이 지금도 질문해요. 엄마는 왜 그렇게 학구열이 높았어? 몰라 나도. 그냥 배워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북한에서 나와서 한글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 배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어릴 때는 머릿속에 배우면 대로 쏙쏙 들어가는 네. 나이잖아요. 네. 중국어도 함께 같이 배워서 얘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중국어는 최고잖아.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서 살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항상 약간 긴장.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았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겠고 어디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대요. 네. 엄마 그런 길도 있어? 이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엄마 사건은 그쪽에서 잡혀나갔잖아요. 아빠는 감옥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결국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 마지막이었죠. 잡혀나가기 전에 네. 제가 아빠를 한 번 가서 뵀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한테는. 그랬죠. 그리고 잡혀나가서 그러면 아빠는 수님이 일하시다가 보지 못하고 일하다가 네. 그렇죠. 어. 보지 못하고 아빠가 그랬죠. 잡혀나가서 네. 감옥에서 고생하시다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아빠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고 네. 심청이처럼 아빠 손 5살부터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 와서도 아빠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 다 해줬어요. 옷 사드리고 제일 아빠한테 중요했던 게 지팡이하고 안경이었어요. 늘 안경을 네. 계속 모서리에 막 중국에 와서도 아빠는 새 집에 이사 온 위치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 문이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되고 몇 걸음을 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부딪히면 안경이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유일하게 제가 선물을 많이 해드렸던 게 안경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막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은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아빠가 기어서 밖에 나왔대요. 네. 기어서 혹시라도 막내가 오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인기척이 날 때마다 우리 언니가 마지막 운명을 시켜드렸는데 계속 기어 나와서 혹시 우리 막내가 오지 않았을까. 잘 살고 있나. 계속 그 걱정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유언이 뭐냐면, 우리 고향의 뒷동산에 가게 되면 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아빠를 거기다 씌워야 되는데, 네. 아빠가, 중국이 보이는 쪽에다 날 묻어달라. 네. 중국이 보이는 쪽이 막내가 있으니까. 네. 죽어서도 보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북한에 잡혀서 갔을 때 아빠의 묘를 보니까 다른 묘들은 다 남쪽을 향해서 했는데 아빠 묘만 북쪽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훈춘이 보였던 곳. 중국에 제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언니가 이렇게 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경, 내가 사줬던 안경, 옷들, 지팡이 다 보내드렸대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너무 사랑했던 그런 물건들이라서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라서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왜냐면 아빠 고향이 남한이잖아. 네. 근데 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이후에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먼저 넘어왔네. 왜냐면 아빠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한테 여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막내랑 은혜랑 있잖아. 우리 손녀가 중국에 있는데 애들을 가서 봐주라고. 나는 이제는 내 생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해서 엄마 중간에 오셨어요. 꼭 다시 가정에 넘어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죠. 제가 그냥 단축해서 이렇게 온 걸로 말씀은 드리는데 정말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엄마가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 번 잡힐 뻔했고 또 위험 이런 고비들을 넘어서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있었어요. 엄마랑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먼저 한국행을 제가 지인한테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주의를 사상을 받아요. 쇠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쇠뇌가 엄마는 평생 받았잖아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고 근데 엄마 평생 받다 보니까 한국이란 말 자체를 못 하겠어요. 엄마는 가다가 잡혀도 그렇고 한국에 가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완전 족대국인데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시니까. 그래서 한국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해서 언니는 그때 따로 있었거든요. 조카랑. 네. 그래서 언니가 먼저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게 됐어요. 조카를 데리고? 조카 데리고. 그래서 먼저 성공한 거야, 언니가. 먼저 성공하고 그 이후에 언니가 무사히 간 다음에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언니랑 조카랑 무사히 갔어, 한국에. 그래서 통화를 했거든요. 언니가 얘기했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준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족대국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는다. 너무 안전한 나라다. 이런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때 엄마를 설득한 거예요. 가자. 엄마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아파도 병원에 제때 못 가겠지. 불안하지. 공포스럽지. 막 못 살겠다. 조금 하루를 살아도 좀 편하게 살자. 항상 긴장 상태에 너무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도 막 너무 긴장하면 네. 그렇잖아요. 좀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몸이 항상 전투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삶을 끝내고 싶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거는 그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자. 편안하게 좀 하루라도 발편 잠을 자보자. 이 마음으로 이제 엄마를 설득해서 한국행에 오르게 됐죠. 한국행에 오르게 됐는데 언니가 알려줬던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근데 그 브로커가 본인이 알았던 루트가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이 알았던 루트에서 한 10명 정도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북송이 됐어요. 아, 중간에 가다가? 네, 중간에 중국 국경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길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지금 경비가 엄청 삼엄하대요. 못 간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길은 그럼 신뢰가 괜찮아요 했더니 자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3명이 떠났어요. 떠나서 심양에 가서 어느 집에서 모였다가 네. 그룹이 가는 거예요. 열 몇 명이. 12명인가. 다 같이 가는구나. 이 사람은 돈은 버는 사람이잖아요. 중간에서. 네. 예. 그래서 갔어요. 그 국경으로 갔어. 중국에서 우리는 내몽골로 가는 국경으로. 거기 언니는 성공했으니까. 갔는데 거기 국경에서 잡힌 거예요. 아, 베트남 말고 몽골? 몽골. 다 잡힌 거예요. 네. 12명이 다. 군인들한테 네. 누출이 돼가지고. 그때 엄마 나이가 70, 내가 34살, 우리 딸 12살 때. 이렇게 해서 다 잡혀버렸어요. 중국 감옥에 그냥 국경이니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 아니고 경찰이면 국내에서 잡히거나 경찰이면 돈을 주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군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옥에 홀랑 다 잡혀버렸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네, 그거는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감옥 생활, 중국의 감옥 생활, 북한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다음 이제 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